지금 몇 시죠? 8시 40분? 오늘은 10월 22일이고요, 아직도. 오늘 찍는 네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22일이니까 하츠투하츠가 22일에, 월요일에 컴백을 했었는데, 노래가 좋아요. 추천합니다. 포커스는 정말 세련된 하우스 노래입니다. SM의 이제 최대 장점. 돈 냄새가 나는 비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좋고, 멤버들도 예쁘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치맨도 좋았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위치맨도 많이 듣고, 이제 수록곡도 정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SM은 수록곡 맛집이라서. 엔젤 넘버 48도 자주 많이 듣고, 하다면 그만하고, 엣지 디스로케이션으로 해봅시다. 오늘 MS201의 2주차 엣지 디스로케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계속 언급은 자주 됐었어요. 디펙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SS 커브에서도 엣지 디스로케이션을 자주 언급을 했었고, 하지만 엣지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디스로케이션, 이 스크류랑 엣지 중에서 제일 형성하기 편합니다. 그냥 확산만 일어나면 돼가지고, 스크류는 플레인 전체 막 뒤틀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엣지는 그냥 확산만 일어나서 원자 스케일로 몇 개가 빠져나가면 되니까 형성이 쉬워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디스로케이션입니다. 신소재 공학과에서.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이고요. 모션 업 디스로케이션 앤 조그 앤 킹크. 조그랑 킹크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디스로케이션에서 빼먹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조그랑 킹크는. 그래서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정말 예전부터 하나의 영상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는 제가 자꾸 책상을 쳐가지고 그런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지진난 거 아닙니다.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버그 서킷을 먼저 해볼 겁니다. 이 버거스 서킷은 버거스 벡터랑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버거스 벡터를 정의하는 데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버거스 서킷이라는 친구고요. 이 버거스 서킷은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없는 경우를 먼저 봐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렸죠. 이 원래 아톰 기준점을 기준으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뭔가 모양이 만들다가 말았죠. 똑같이 4칸 움직이고 4칸 움직이고 4칸 움직이고 4칸 움직였는데 여기도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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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칸이죠. 왜냐하면 여기 애텀이 없으니까 여기로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다시 원래 상태 우리가 출발한 시점으로 돌아가려면은 요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버그스 벡터 이만큼을 버그스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요만큼이 부족해서 화살표도 요 방향이다. 화살표 방향도 솔직히 중요합니다. 기호의 방향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했고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버거스 벡터도 요 방향이다.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죠. 이걸 왜 가지고 왔지? 엣지 디스로케이션을 보면은 요 친구를 기준으로 요 아래는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는 extra half plane이다. plane이 원래대로는 다 차 있어야 되는데 절반만 있기 때문에 half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고요. 이제 이 기호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 겁니다. 이 기호가 O 모양으로 생겼죠. 연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래 획은 슬립 플레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슬립 플레인은 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슬립 플레인을 기준으로 디스로케이션이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O 모양이죠,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기호는 이렇게 O를 쓰게 된다. 식인 기호인데 사실 한국인한테는 엿과 O로 통용이 많이 되죠. 그리고 버거스 벡터는 아까 한 대로 요거겠죠. 다시 버거스 서킷을 그려보면은 이렇습니다. 요 방향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글라이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디스로케이션의 글라이드 현상이라는 거는 지금 아직 퍼펙트한 레티스죠. 디스로케이션 없는. 이제 확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디스로케이션이 생겼어요. 근데 이 확산이라는 게 온도만 충분히 가해지고 에너지만 충분히 가해진다면 무한히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디퓨전이 착착착 일어나면서. 그래서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죠. 이게 글라이드 현상입니다. 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는, 디퓨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디퓨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확산이 정말 이 키 팩터. 모든 현상이 다 디퓨전이 다 들어가요. 이 조그와 킹크와 글라이드 모두 다 확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확산이 중요하다.
네거티브 조그. 이거는 뭐 갑자기 왜 부정적인 조그냐. 네거티브라는 거는 음수 뭐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있었는데 디퓨전이 일어날 수 있죠. 아무 데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베이컨씨가 생기고 여기가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딴 데여도 돼요. 디퓨전이 일어나면서 디스로케이션이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거티브 조그다.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네거티브가 있으면 포지티브도 있어야 돼요. 베이컨씨가 여기 있습니다. 포지티브는 이렇게 디퓨전이 이렇게 일어나서 디스로케이션의 길이가 짧아졌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포지티브 조그인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냥 베이컨씨가 생기면서 디스로케이션이 길어졌다. 네거티브. 베이컨씨가 없어지면서 디스로케이션이 짧아졌다. 이 조그 현상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친구가 있고 파란색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디스로케이션이에요. 이제 디스로케이션 파란색 친구가 위로 포지티브 조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 디스로케이션이 사실 플레인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디스로케이션은 정말 자주,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글라이드 하던 디스로케이션이 있는데 한 친구는 포지티브 조그가 일어났어요. 그냥 디스로케이션이 지나가면은 피닝, 자리가 고정되면서 이렇게 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디스로케이션의 모션이 저해된다. 이동이 덜 된다. 글라이드가 덜 된다.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덜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면서 그런 변형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 데포메이션도 결과적으로는 억제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슬립 플레인, 요 회색 친구의 직교하는 방향으로 조그가 일어나고 3D 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킹크입니다. 킹크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레티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 레티스가 있어요. 레티스를 기준으로 디스로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사실 어디든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아톰 위에 올라가 있다, 디스로케이션. 그러면은 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에너지적으로 안정합니다. 여기가 에너지의 밸리, 골짜기, 애톰 위를 에너지 피크, 떼기, 정상. 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밸리부터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밸리로 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친구는 펴지려고 할 거예요. 이 아톰 위에 있으면은 계속 디퓨전도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려 하겠죠. 이렇게 펴집니다. 디스로케이션의 랭스, 길이가 짧아질수록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로케이션도 결국에는 디펙이기 때문에 원자들이 계속 디퓨전을 하려 할 거기 때문에 이 디퓨전에 대한 에너지가 억제가 되는, 줄어드는, 감소하는 방향은 이 길이가 짧아져야 되는 거겠죠. 조금 더 부드러워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길이가 짧은 디스로케이션으로 바뀌려 할 겁니다. 길이가 긴 게 짧아지고 이상한 에너지 불균형이 풀어지는 현상 자체를 킹크 구조 라고 표현을 합니다.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은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니까 촉진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플레인, 인플레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잠깐 좀 쉴게요. 다음 거 해봅시다. 다음은 엣지 조그입니다. 이거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랑 다른 플레인에서 글라이드를 하고 있을 때 생깁니다. 빨간색 친구랑 파란색 친구가 있었어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었는데 빨간색 친구가 글라이드를 이 방향 아래로 한 겁니다. 얘를 지나면서 레티스의 재배치, 아톰들의 위치가 재정렬이 되겠죠. 그러면서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뚝 끊기는 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약간 절벽이 생기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절벽, 조그 구조랑 똑같이 생겼죠. 엣지 디스로케이션 내에서 조그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엣지 조그입니다. 와우. 갑자기 이상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림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프랭크 리드 소스라고 하는 건데 이 디스로케이션이 디퓨전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힘을 가함으로써 이 멀티플라이, 수가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를 프랭크와 리드 씨가 이제 찾아내신 거예요. 조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거 뭐 엣지 조그랑 비슷하게 생겼죠. 엣지 조그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조그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친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시어한 방향으로 이렇게 힙을 줘버려요. 이 친구의 버스 벡터는 이거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뭐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힙을 주면은 시어 스트레스니까 타오겠죠. 이거 뭐 기호들은 주구장창 해왔으니까 딱히 설명은 안 하고 지나갈게요. 원래 일직선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휘겠죠. 이거를 이제 여기 써져 있는 보잉 현상, 뭐 활 모양이, 활시를 당기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보잉 현상이다 하는데 보잉, 바오잉 뭐 발음하기 나름이지만 뭐 이렇게 계속 휘겠죠. 근데 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까 버거스 벡터가 이 방향이었던 버거스 벡터를 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요 위로. 그러면은 이 버거스 벡터가 계속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고 여기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겠죠.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
양쪽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인력, 어트랙티브 포스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둘은 만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모양이 이렇게 됐고, 디스로케이션이 그러면은 힘을 뭐 계속 줬을 때 이렇게 되면서 디스로케이션 하나와 이 또 다른 디스로케이션이 생겨서 디스로케이션이 멀티플라이 되는 그런 디퓨전이 아닌 물리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디퓨전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디스로케이션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요 버그스 벡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둘이 붙고 이게 멀티플라이가 되는데 한 번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힘을 주면 줄수록 계속 이렇게 물 웅덩이에다가 돌 던진 것처럼 공심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는 게 이 프랭크 리드 소스라는 친구고요. 이제 피닝과 보잉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피닝은 아까처럼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꺾이는 모양인 거고요. 이 친구는 두 점을 기준으로 두 점이 고정되어 있고 안에 있는 내부물이 이렇게 휘는 거죠. 둘은 다른 겁니다.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슬라이드고요. 프랭크 리드 소스를 혹시 빼먹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제가 금속 분야를 굳이 막 엄청 자주 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이 신수제공학과가 어쩔 수 없이 금속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속 관련된 거를 많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금속 쪽에 큰 관심이 없지만 열심히 가지고 와봤어요. 다양한 공식들이 있는데 이건 뭐 굳이 다루지 않아도 충분히 인터넷 검색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랭크 리드 소스에서는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하고 MSE 2021의 2주차 엣지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심층 탐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게 네 번째 강의거든요, 오늘 찍는. 예, 요번에는 오디오가 괜찮게 바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